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2020년, 2021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던 미국 증시가 2022년 들어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한 6개월 이상 베어마켓을 견디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장기 투자에 대한 조금 회의감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주가가 높았을 때 팔았어야 됐는데 내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좀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멀티플이요, 좀 터무니없게 팽창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좀 보유량을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은 저 역시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만은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굳건한 편인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공유한 내용인데 두 가지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왜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차트는 S&P 500의 PE 레이시오입니다.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를 합쳐놓은 지수고요. PE 레이시오는 P는 프라이스, E는 어닝이죠. 그래서 1년간 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부풀려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수로 PER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PER의 지수를 지난 1880년부터 지금까지 쭉 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50년 이 PER의 변화 추세를 한눈에 우리가 간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PE 레이시오, 즉 이 멀티플이 과거에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 왔다. 따라서 멀티플은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평균치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중간치를 좀 살펴보면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15배, 16배 정도가 중간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S&P 500의 PER이 19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멀티플이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멀티플이 역사적인 평균치보다는 오히려 비싼 편이다. 따라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따라서 지금도 멀티플이 그렇게 싸지는 않구나, 이렇게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최근의 모습만 살펴보는 겁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지난 30년 동안 PER의 추세를 보시면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19배라는 이 추세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PER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만한 그런 원인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 생각에는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전 세계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미국 주식까지 와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겠죠. 이거는 이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래 이제 주식의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수요가 많다면 역시 주식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뛰어들므로써 주식의 멀티플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식 투자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증권사를 찾아간다든지 주식시장에 직접 가서 투자를 해야 됐죠.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너무나 잘 보급이 돼 있어서 그냥 집에 앉아서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쉽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기회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50년의 평균을 보는 것보다는 최근에 한 3, 40년 정도의 그 평균을 보면서 지금 현재 PER이 높은지 낮은지 이걸 평가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이 PER의 결론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9배까지 떨어져 있는 PER이 지금보다 한참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투자를 한다면 이 19배라는 멀티플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까지 갈 때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25배, 30배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시점이 왔을 때 지금 현재 멀티플보다 훨씬 더 높은 시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요. 결국 따지고 보면 멀티플에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은 지금 현재 19배인데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로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가능성도 높고 따라서 지금보다 멀티플이 올라갔을 때 판매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 매도를 하면 되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보고 계신 차트는 S&P 500의 어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P 500에 속하고 있는 500개의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EPS가 있잖아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죠. 이 EPS를 모두 합친 수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207달러 45센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S&P 500에 속하고 있는 500개의 기업이 만든 EPS를 모두 합치면 207달러 45센트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150년 전을 보시면요. 이 수치가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150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했다. 요거를 우리가 쉽게 간프를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아까 멀티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적으로 보여줬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은 과거 10달러, 15달러에서 지금 현재 200달러가 넘는 이런 수준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했던 것이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500개의 대표 기업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개중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따라서 미국의 어닝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미국 주식에 기본적으로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교체가 되죠. 예전에는 뭐 정유 기업들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러한 기업들의 형태가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진이 예전보다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S&P 500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마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계속해서 S&P 500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닝이 계속해서 향상할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테크놀로지, 즉 기술주입니다. 이 기술주의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향상이 됐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구글 영상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요. 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이 사용할 반도체 칩을 직접 디자인하는 이런 정도까지 기술이 지금 향상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까지 기술력이 향상된 미국 기업이 과연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쉽게 이 우월한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오히려 경제적 혜자도 심해지고요. 따라서 이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격차가 좁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요. 결국 이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보다 가면 갈수록 더 가속력 있게 실적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거 15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향후 100년, 향후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죠. 향후 10년, 향후 20년 동안도 S&P 500의 어닝,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결국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심하게 하락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면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의 투자 자금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S&P 지수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몇 종목을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 구글인데요. 구글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죠. YTD를 보시면 주가가 무려 24.81%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PE 레이쇼를 기준했을 때 TTM이라고 써 있는 것은요 트레일링 12months입니다. 따라서 구글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실적, 즉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이 멀티플을 살펴보는 게 PE 레이쇼 TTM이거든요. 자, 19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9.6배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구글의 멀티플은 S&P 500의 평균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구글의 지난 과거 5년의 PER을 보면요 33배가 넘었습니다. 원래 순이익에 비해서 33배를 넘게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박앤세일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멀티플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가 굉장히 적게 느껴지죠.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글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 이 PER이 19배 형성되어 있는 TER이 지금보다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결국 올라갈 때가 더 많겠다라고 합리적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은 최소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멀티플이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겠죠. 자, 그러면 실적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장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로스를 누르시면 성장률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레비뉴의 지난 1년 동안의 매출 성장이 37.45%였습니다. 구글은요 원래 보통 지난 5년의 평균을 보니까 22.7% 정도 매출이 성장하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추세에 부응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도 뭐 지금 리세션의 영향으로 해서 뭐 광고 매출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23.38%가 올라간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거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매출이 아니라 EPS의 성장 예상치도 나와 있는데요. 자, EPS의 forward long-term growth라고 나와 있죠.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구글의 어닝은요 20.78%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자, 그 얘기는요 아까 우리가 멀티플은 구글이 향후 5년, 10년, 15년 동안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구글의 실적이 20%씩 매년 상승할 때 구글의 주가 역시 매년 20% 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합리적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한 메타 플랫폼즈를 한번 살펴볼까요? 메타 찍으시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메타 플랫폼즈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서머리로 가시면 1년 동안 주가가 54.84% 완전 폭락을 해버렸고요. YTD로 보시면 무려 52.7%가 떨어졌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메타 역시도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겠죠. 자, PER을 지금 TTM으로 보시면요 12배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메타 플랫폼즈라는 주식은 원래 과거 5년 평균 27.9배의 거래가 되던 그런 주식입니다. 물론 메타 플랫폼즈는 구글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비해서 경쟁도 굉장히 강화가 됐죠. 왜냐면 틱톡이라는 경쟁 기업이 나타난 것이 5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광고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이 뛰어들면서 뭐 심지어는 아마존도 디지털 광고의 상당 부분을 뺏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메타의 성장세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장에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배에서 12배로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멀티플이 감소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즈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과연 지금 12배의 멀티플이 앞으로 이제 5년, 10년 후가 지나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메타 플랫폼즈
역시 주가 이꼴 실적 곱하기 멀티플에서 멀티플을 걱정할 필요성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적만 향상되면 되잖아요. 자, 다시 그로스 성장률로 가시죠. 자, 메타 플랫폼즈는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좋지 않은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6.7%라는 매출의 성장을 일구어냈습니다. 물론 과거 5년의 성장률에 비하면 떨어지긴 하죠. 자,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9.26%나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EPS의 성장 예상치를 봐야겠죠. 자, EPS 포워드 롱텀 그로스 3년에서 5년이요 13.5%라고 써있죠.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3.5%는요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성장률이거든요. 두 자리 성장만 해도 대단한 기업인데 무려 13.5%를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해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혁신의 모습이 아직 달성되지 못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유지되기보다는 지금 현재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그 얘기는 앞으로 메타의 주가는요 최소한 13.5% 정도 매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현재 12배까지 떨어진 멀티플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높게 설정될 수 있다면 13.5%보다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주식 중에 한 종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굉장히 좀 높죠,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1년 동안 28.1%나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자, YTD로 보시면 51%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높기는 합니다. 38.94배라는 굉장히 높은 PER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과거 5년의 평균은 58.76배였습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거의 반 가까이 내려오긴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3% 정도 멀티플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싼 기업이다. 자, 그러면 최악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해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우리가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멀티플이 지금 현재 38배에서 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한 19배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구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S&P 500 평균 수준으로 지금 38배까지 올라가 있는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반토막이 난다. 자, 그걸 가정하면서 그러면 성장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장률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레비뉴의 성장률은 53%가 넘어가고요. 앞으로 1년 동안도 지금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15%라는 건강한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현재 EPS의 성장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냐면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25.77% 정도 엔비디아의 순이익이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이익의 전망치는요 보통 초월하면서 이제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라든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거의 미니멈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미니멈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매년 실적이 25.77배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멀티플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멀티플이 반토막 난다면 이거를 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는 실적이 매년 26%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는 26%의 반인 13% 정도 매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멀티플이 반토막이 난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멀티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현재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멀티플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25% 넘게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엔비디아랑 굉장히 경우가 비슷합니다. 자,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현재 아마존의 PER이요 5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52배 그러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 5년의 평균을 보니까 117배의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자,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원래 순이익에 117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는 52배만 주면
되면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0번 양보해서요. 이 52배에 설정되어 있는 PER이 앞으로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5년 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아마존의 멀티플은 반토막이 난다. 지금보다 한 반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한 26배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멀티플이라고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의 PER이 26배까지 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성장세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매출의 성장분 보면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이 13.99%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6.48%밖에 매출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리테일 주식에 속하는 아마존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EPS의 성장 예상치를 보면요.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아마존의 순이익은요. 무려 40%가 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매출은 15%도 상승하지 못하는데 어닝은 40% 넘게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견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비즈니스 믹스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출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매출의 원천이 있잖아요. 아마존은 원래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가장 좀 커다란 매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WS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매년 4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마진이 비교적 굉장히 높은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의 비중이 향상된다면 결국 아마존 전체의 순이익은 계속해서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40%씩 평균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까 앞에서 멀티플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20%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마존의 주가는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실적이 40% 올라가면서 결국 멀티플의 감소로 인해서 주가는 20% 정도 매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시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19배에 형성되어 있는 PER이요.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9배가 16배로 떨어질 수도 있고 13배로 떨어지고 10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이 멀티플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멀티플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결국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멀티플이 상승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한테 찾아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멀티플이 다시 상승할 시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 그리고 순이익 성장을 만들어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미국 증시가 우상향하듯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그들의 어닝 실적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우리의 투자의 미래는 결국 굉장히 장밋빛으로 물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컨텐츠 보시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주식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사라지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우상향하는 기업의 실적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다면요. 결국 좋은 결실을 맺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